자,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균형가격 흐름입니다. 목차가 5번 되겠네요. 자,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인데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이 나오고요. 다음에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균형가격 결정은 예비 없이 100% 계산 문제 대비하시고, 균형가격 이동도 계산 문제로 표현되겠지만 그래도 얘는 또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프를 또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은 계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책을 보시면 116페이지죠. 박스 아주 간단한 그림이 나옵니다. 간단한 그림. 자,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프로 본다면 자, 우하향 수요 곡선과 우상향 공급입니다. 얘들이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 문제를 물으면 식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때 자, 요 수요 공급 앞에다가 대문자 Q자만 집어넣기. 대문자 Q. 이거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우선 계산 문제도 가능한 공식을 암기하든지 아니면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틀을 잡을까? 계산 문제. 그럼 강의 노트 보시면 자, 틀이 나와 있죠. 화살표, 가로 1번, 균형가격 결정에서 화살표, 동그라미 1번과 2번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틀을 잡죠. 먼저 계산 문제가요. 균형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뭐냐. 거기다가 일치라고 적어줍니다. 일치. 그래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 즉 수요함수 QD 이꼴 공급함수 Q에서 얘를 일치만 시켜주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일치만 시켜주자. 두 번째, 정부가 규제합니다. 규제, 특히 임대료 규제. 그래서 문제가 규제하더라,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 상황을 묻습니다. 이때 시장 상황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네모되어 있죠. 여기다가 뭘 적어주느냐. 여기다가 대입을 적어주죠.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무조건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 규제하게 되면 대입. 반복합니다. 불러주세요. 자, 균형을 묻게 되면 뭐? 일치. 규제하면 대입. 한 번 더 반복. 자, 균형을 물으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 이렇게 반복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 그래서 오늘 기출예제 보세요. 기출예제. 기출지문.
14번. 뒷페이지입니다. 14번. 자, 14번 계산 문제가 보이죠? 동하면 1번, 2번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칠판 보시면 두 개잖아요. 1번은 뭐지? 균형 구하는 거고 2번은 규제하는 거. 자, 지금부터 1번부터 봅니다. 1번. 임대 아파트 수요 함수가 QD 이꼴 1400-2P. 공급 함수는 QS 이꼴 200 플러스 4P라고 하자.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균형을 묻죠.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일치. 그럼 흐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1번 지문 1번 문제는 뭐지? 수요 함수가 1400-2P입니다. 공급 함수가 200 더하기 4P예요. 균형을 물으니까 뭐? 일치하자, 일치. 자, 균형 물으니까 이때는 일치한다. 일치. 그래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이렇게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다 푸는 거잖아요. 1400 마이너스 2P 이꼴 일치. 200 플러스 4P. 그리고 풀어주면 돼요. 숫자끼리 모아줍니다. 건너가니까 얼마? 넘어가면 항상 부가 바뀌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12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잖아요. 합치니까 얼마? 6P. 따라서 가격 P는 얼마가 되죠? 200. 200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양은 어떻게 구하죠? 양은 가격이 200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가격이 얼마 나왔지? 얘가 200이 나왔고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양도 나오겠네요. 1400 빼기 400은 얼마? 1000. 200 더하기 800은 얼마? 1000. 균형량은 1000. 그래서 균형 묻게 되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다시 그래프 볼까요? 자, 수요 함수가 요거잖아요. 1400 마이너스 2P. 공급 함수는요. 200 플러스 4P잖아요. 얘를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니까 균형 가격 얼마가 나왔지? 200이 나오고 양은 얼마가 나왔지? 1000 나오고. 다음에 규제하면서 시장 상황, 즉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을 모려. 규제하면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대입. 규제하면 대입합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봅니다. 이때 자, 이 상황이죠. 똑같은 함수인데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 규제했다. 자, 시장 원리 얼마입니까? 200이잖아요. 200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로 규제했지? 150. 우리 정책에서 정부의 규제임들은 항상 시장보다 낮게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했죠. 얼마로? 150만 원. 자, 이럴 때 이 규제하에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묻습니다. 얘가 16회 기출문제입니다. 16회 기출문제. 자, 그럼 다시. (2번) 자, 여기서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얼마 했습니까? 100
150만 원. 어로 규제하면서 뭘 묻죠? 시장 상황. 을 묻게 되면 규제하면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대입한다. 대입한다. 대입은 간단합니다. 대입해 볼까요? 정부가 150만 원 규제했죠. 그러면 얘를 얼마로 규제했지? 150. 여기다가 150 대입해주고 여기다 150 대입하면 끝. 쉽다 어렵다.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예요. 규제하는 것만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150 대입시켜주고 또 대입시켜주고 그러면 풀어주면 돼요. 1400 빼기 300이죠. 얼마? 1100. 수요량은 1100개 나왔잖아요. 공급 200 더하기 600 아닙니까? 600. 합하니까 얼마? 800. 그러니까 수요량은 1100개 나왔고 공급량은 800개 나왔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몇 개 더 많다? 300개. 정답 초과수요 300입니다. 정답 초과수요 300.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만 나왔다. 무조건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균형가격, 얼묻는 결정 문제는 딱 두 가지. 균형을 묶거나 규제를 하거나. 한 번 더 확인. 균형물이면 어떻게 한다? 일치. 규제하면 대입. 여기까지 끝. 자, 균형가격 결정 마치 계산 문제로 해결했습니다. 다시 교재 117페이지. 117페이지. 자, 목차 네모 2번 균형가격 거래량의 변화. 얘가 바로 요거죠.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은 따로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 그리는 흐름은요. 제가 1월, 2월 기본 이론 또 11월, 12월 계속 그래프 그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요. 줄여서 설명드리고 좀 더 깊은 논점에다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이동 문제는 117페이지 괄호 1번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자, 박스에 그래프 4개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한 번 더 가볍게 연습만 합니다. 그래프 4개. 자, 박스 보니까 첫 번째가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예요. 가볍게 이제 기본 연습만 해봅니다. 다른 논점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니까. 자, 증가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죠.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 이걸로 끝. 그러면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이죠. 이동. 변화가 생겼죠.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상승했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더라.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다음에 수요 감소는요. 감소는 우측, 좌측, 좌측 이동. 얘가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균형가격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하더라. 세 번째,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증가는 우측, 좌측. 우측이죠. 공급 증가잖아요. 우측. 공급 증가입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더라. 마지막으로 공급 감소. 감소는 우측, 좌측. 좌측이죠. 좌측 이동, 감소. 공급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책 그대로 4개 다 그렇습니다. 자, 뭐 계속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번 과정은 기본만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과 이동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더 그림 있지만은요. 다음 페이지 이 많은 그림들은 지난 과정, 지지난 과정 전부 다 한 번씩 그렸기 때문에 일단 진도상 일단 넘어가고요. 121페이지 봅니다. 얘가 중요하죠. 121페이지. 그래서 한번 그래프 형태에 따른 가격과 수요 공급 변화의 크기 출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얘는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또 그래프 되게 많이 나오네. 양도 많고. 예.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합니까 해서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121페이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121페이지 121페이지 정리하는 것은 프린트를 봐야 됩니다. 프린트는요 강의 노트가 아니고 지난주 자료에 있죠. 수요 공급 비교 정리표, 비교표, 비교표를 보시면 돼요. 자, 수요 공급 비교표를 보시면 맨 밑에 균형가격 결정 별표 3개 있죠. 목차 1번 균형가격 결정 계산문제 연습했고 2번 균형가격 이동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이걸로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18회 때 기출문제네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예? 수직이죠. 이렇게. 공급이 수직입니다. 이때 이렇게 수요가 있잖아. 얘를 말이에요.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하면 뭐지? 우측이동. 수요 증가.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양은 증가, 감소, 불변, 불변. 양은 불변입니다. 이런 질문이 잘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 2번요. 2번. 2번 지문이 더 잘 나와요. 2번도 잘 나와요. 얘를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문제가 안 풀려요. 2번 지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충분히 따라와야 됩니다. 충분히. 그럼 지금부터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한 거니까 이 2번 지문이 뭐냐. 우리 책은요. 12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121, 2, 3페이지. 책을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요 그림은 제가 안 지울 거니까 그래프 따라와서 그리다 보면 설명 다 놓치거든요. 따라 그리시지 마시고 수업 다 끝나면 다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따라오세요. 설명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과 가격 변화폭과 거래량 변화폭입니다. 그래프 두 개 잘 따라오세요. 이건 제가 필기 통제할 겁니다. 필기하시면 설명 놓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요곡선 똑같아요. 자, 공급만 다릅니다. 공급만. 자, 똑같은 수요곡선인데 하나는 공급이 가파라요. 하나는 완만하다. 공급만 달라요. 불러주세요.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두 개를 그대로 비교합니다. 공급만 달라요. 이때 똑같이 수요가 증가합니다. 100개. 똑같이 100개. 따라오셨죠? 똑같이 수요만 100개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동. 원래보다 가격 상승하락. 상승.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 다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락. 상승.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 따라오셨죠,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둘 다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 변화 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거래량도 얘가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 변화폭이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 얘가 잘 나와. 그러면 둘 다 가격이 상승했는데 변화폭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요. 가격이 더 상승, 덜 상승. 더 상승했어요. 얘는요. 더 상승, 덜 상승.
덜 상승했어요. 다시 거래량도 폭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요, 공급이 비탈력일 때 얘는 거래량은 더 증가, 덜 증가, 덜 증가. 공급이 완만할 때,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은 자, 더 증가, 덜 증가, 더 증가했다. 우리 시험은 지금 요 내용을 그래프도 안 그리고 말로 물어, 말로, 다이렉트로. 근데 이런 질문 나왔을 적에 따라 그래프 그리면 공부 잘하고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그래프고 나발이고 일단은 딱 보자마자 직독직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게 얘는 안 나와. 늘 묻는 게 가격 변화폭은 맨날 묻고 얘는 안 묻더래 말입니다. 안 묻더라.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폭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만 빨리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 하나만 확 뿌리지 정리합니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폭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잖아. 탄력적이면 폭이 작아졌잖아. 예. 너무 다르면 또 안 돼. 하나만 확실하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예, 크다. 요거 하나로 작살내버리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크다. 예. 요거 하나 분명히 잡으시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크다. 영어로 크다를 단어를 돌리면 빅입니까? 스몰입니까? 크다. 예? 빅이죠, 빅. 예. 따라서 크다가 영어로 빅입니다. 빅, 크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빅 크다 하시면 비비빅. 옛날에 하들에 뭐 맛있는 게 있잖아. 비비빅. 비비빅 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빅 크다. 뭐가 커요? 가격 변화. 그냥 가격 폭 할게요. 가격 변화 폭이 크다. 비비빅. 따라서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뭐가? 가격 변화 폭이 크대. 반대로 보면 탄력적이면 가격폭이 커요? 작아요? 작아지겠지. 하나만 딱 하면 다 끝나버려. 그러면 거래량은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나왔다면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똑부러지게 정리해버리면 문제가 바로바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이 우리 교재 보시면 12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야. 언제 어느 시간에 다 보실래요? 하나로 끝내버리지. 뭘로?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커진다. 뭐가?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비비빅. 자, 그러면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연습합니다. 자, 문제 봐요. 비교 정리. 자, 비교 정립해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2번 지문. 16회, 24회 자주 나오잖아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 밑줄. 좀 비교준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맨 끝에 보세요. 자, 괄호 오른다 돼 있죠. 예, 수요가 증가하면 오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문장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비빅 더 올라, 덜 올라, 더 오른다. 끝. 예.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잖아. 근데 공급이 뭐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출지문. 또 지문 한번 더 연습해봐요. 기출지문. 기출지문. 12번, 12번, 12번. 16회, 28회, 29회 자꾸 나오잖아.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다, 내린다. 맨 끝에 오른다 나왔잖아요. 근데 더 오른다 되어 있죠. 더 오르려면 공급에 따라서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 비비빅, 비탄력.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문 연습하시면 얘가 빨리빨리 풀려요. 그냥 빨리빨리 풀어야 돼. 이상으로 수요 공급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경기변동 넘어갑니다. 경기변동. 책을 봅니다.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 보시면 제4절 경기변동입니다. 경기변동은요. 자, 분량을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기본이론 1월달 일단 설명하면서 따로 이 부분은 그 설명을 피한다고 했어요. 왜? 1월달 같은 수업을 반복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132페이지 132페이지 괄호 2번 부동산기 특징이 있죠. 얘는 잘 나온다고 하면서 설명을 지난 과정 다 들었습니다. 다 드렸고 2장 넘겨서 3장 넘겨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괄호 6번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있죠. 1번 회복시장, 다음 페이지 2번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등등. 이것도 지난 과정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네모 3번 거미집 이론. 분명히 제가 1월 때 거미집 이론은 따로 설명을 3월달에 드릴 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거미집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142페이지 거미집 이론인데 얘도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자, 처음에 부동산 경기 일반 이론들은 1월, 2월 기본들은 가로 12강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 3월달 처음 듣는 분들은요. 12강을 들으시면 돼. 12강. 그리고 거미집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거미집의 설명이 왼쪽에 여백이 많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프. 그래프를. 지금부터 거미집 이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안 지울게요. 오른쪽은 안 지우고 왼쪽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거미집 이론은 왜 필요한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도 농산물 파동 기사 많이 보시죠. 예를 들면 가을철에 특히 기사 보니까 배추 파동, 고추 파동, 마늘 파동, 농산물 파동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겁니다. 만약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이만큼 많이 지었대요. 배추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면요. 그때 그의 배추값은 폭등하던가요? 폭락하던가요? 폭락이에요. 예. 배추가 넘쳐나니까 배추가 폭락하죠.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 안 지어 다음에는. 그럼 다음에 가게 되면 배수가 농사가 적어 풍기 현상. 그때는 같이 또 폭등하잖아요. 그때는 또 다음에 대거 들어오거든요. 다음에는 또 많이 짓고 또 폭락하고 또 다음에는 적게 짓고 배수가서는 폭등하고 이거 바로 농산물 파동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미지배로입니다. 그래서 거미지배로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쭉 돼 있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농산물이다.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데 이 학자가 이제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에치켈의 학자가 거미집 이론 요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해당이 돼. 부동산도. 특히 주택입니다. 부동산도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잖아.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뭐냐? 잘 보세요. 농산물과 주택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점. 확인해 볼까요? 농사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1년. 주택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1년. 즉 공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얘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 봅니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책을 잠시 볼까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그래프 하나 찾았으니까 얘가 가로 1번 무슨 형? 수렴형. 한 장 넘겨서 가로 2번 무슨 형? 발산형. 3번 무슨 형? 순환형. 그러니까 수렴형과 발산형과 순환형이죠. 다 필요 없고요. 1번만 동그라미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만 내 걸로 만들면 끝.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잘 보시면요. 기울기 조심하세요. 수요가 조금 완만합니다. 수요가 좀 완만해요. 공급이 가파라요. 이 잘못 그리면 엉터리 그림 나옵니다. 수요가 완만하고 공급이 좀 가파르다. 수요가 완만하면요. 탄력, 비탄력. 탄력. 공급은 가파르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죠. 얘가 바로 수렴형 모델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백에 그리시면 돼요. 강의 노트 여백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배추 농사를 이만큼 농사 지었대. 배추 농사. 얘가 무슨 말이죠? 빚금치만큼 농사를 많이 지었네. 공급이 많잖아. 뭐지?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 배추가 넘쳐버리면 배추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폭락하죠.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추 농사가 넘쳐가지고 농부가 개온기대다가 배추를 잔뜩 싣고 장에 팔러 가는데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어차피 자 배추가 넘치니까 이거 팔아본들 비료값도 못 건져. 가다가 돌에 깔아먹게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기사 보셨죠? 그러면서 농부들은 어떤 마음을 결심합니까? 에라 내가 다시는 농사 짓나 봐라.
다 이탈하고 떠나갑니다. 농사를 포기해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는 이렇게 적게 짓지. 적게 짓잖아요. 빚금친 만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잖아.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이 말은 공급이 부족해요. 배추가 풍기 현상. 그러면 이때가 되게 되면 배추가 풍기 현상이니까 배추가 비싸다 싸다? 와, 또 이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떠나갔던 농민들이 아이쿠 이때 농사 지을 걸 또 대거 들어와요. 또 대거 들어오면 또 농사 많이 짓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얘가 반복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여기에 그대로 거미집 모델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양은요, 농사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반복되고 배수 가격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그래 아시겠죠? 두 번째. 자,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태 분석, 괄호, 동태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림 보고 이해합니다. 자, 요 모델은 지금 제가 왔다리 갔다리 설명을 드렸잖아. 이 그래프가 1년만 봤습니까? 여러 해를 봤습니까? 여러 해잖아요. 그래서 1년이면 정태적 분석인데 여러 해를 분석하면 동태적 분석입니다. 여러 해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정제. 자, 기본적인 모델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 따라서 수요 공급 분석합니다.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공급은 중요하니까 네모되어 있어. 네모. 공급은 전기 가격입니다. 얘가 더 잘 나와.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프 봐요. 배추 농사를 많이 지어서요. 배추가 폭락했잖아요. 폭락할 때 여러분들이 배추 사 먹잖아. 그럼 배추가 폭락할 때, 쌀 때 배추를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지. 그러니까 수요자는요. 원래 가격이 적극 움직입니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그러니까 수요자는요. 바로 원래 가격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공급. 자, 폭락했잖아. 배수가 폭락하면요. 농민들이 농사 다들 포기하고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 농사는 배추 농사를 적게 지었죠. 그럼 이때 다음에 농사는요. 언제 가격이다? 1년 전 가격입니다. 1년 전 가격. 그래서 공급은요. 농사인데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가격이야? 1년 전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 1년 전 가격 기준으로 농사를 결정합니다. 공급을 결정합니다. 요거 잘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1년 전 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격으로 내년 공급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거미지로는 다 적용되겠지만 셋 중에서 상업용, 공업용이 주행보다 더 강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요. 상업용, 공업용은 주행보다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저것 잴 게 아니라 이 지문도 바꿔서 뭐래요?
상업용 공원보다 주공이 더 강하다. 바꾼 말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만 피해 나가시면 돼. 주거용보다 상업용 공원이 강하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편하게 정리해버리자. 자, 여러분들이 늘상 살다 보면 지켜보잖아. 얘는 뭡니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파트. 맨날 청소하지. 거미줄이 있다, 없다? 없어. 상가, 공장 가게 되면 온통 거미줄이야. 어른 게 더 많다? 얘가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얘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집중. 안정 조건입니다. 안정 조건이다. 그러면 안정 조건이 다른 말로 균형 조건인데요. 균형 조건. 지금 그래프 보니까 무선형, 수렴형을 그대로 가지면 돼요. 얘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균형점에 수렴하고 있잖아. 얘가 바로 균형 조건, 안정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다 아시잖아. 탄력성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죠. 공급이 비탄력적. 이걸 비교합니다. 수요 탄력성을 다 쓰기는 뭐 해가지고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수요 탄력성 줄여서 수탄, 수요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 줄여서 공급 탄력성 공탄 되시겠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면 숫자 넣게 되면 한 1.5 하면 1보다 크잖아. 탄력성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으니까 0.8 집어넣을까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커지.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르치잖아.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숫자를 넣게 되면 얘가 1.5가 나오면 0.8입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왔다리 갔다리 거미집 모델은 수렴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는 못 박아버려. 어떻게 해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확실히 암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1960년대, 70년대 정말 못 살았잖아. 그때 겪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60년대, 70년대는 연탄도 귀해서 그렇잖아요. 연탄 때우는 시절. 그러면 연탄 돌리니까 물에 젖은 연탄은 수탄입니까? 공탄입니까? 수탄. 다 떼온 연탄은 수탄이다? 공탄이다? 공탄. 어느 게 더 크고 무거워요? 끝났지 않기껏. 예. 따라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고 무겁다. 크다. 틀 이유가 없습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럴 때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만약에 반대가 되면요. 만약에 공탄이 크다. 반대가 되면요. 이 그래프 반대잖아, 반대. 반대가 되면 수요가 가파르고 공급이 완만해지거든요. 얘가 돌고 되게 되면 벗어나 버리잖아. 발산형. 예. 발산형. 만약 탄력선의 길이가 똑같아. 45도. 똑같으면요. 돌고 도니까 계속 뺑뺑이. 무슨 형? 순환형.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무슨 형? 수렴형. 수렴입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걸로 정리합니다. 다시 오늘 공부했습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 역수 반대.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가파르면 삐뚤이고 역수라 했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야 반대. 그러면 수직곡선의 기울기 줄여서 수기. 공곡 기울기 공기가 돼요. 공기.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거꾸로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요. 맨날 여기서 나와 맨날. 그리고 항상 기울기는요. 절대값. 절대값 조심하세요. 예를 들면요. 수요공곡 기울기가 마이너스 0.5고 공곡 기울기가 0.5라면요. 절대값이니까 얘는요. 이꼴 같은 거야.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수렴형은요.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 기울기는 거꾸로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 요거만 확 잡아버리면 문제 다 풀려버려. 반복합니다.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 기울기는요.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 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연습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부호가 거꾸로가 되면 뭐라고 했죠?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오늘 기출지문. 마지막 문제. 18번. 자, 기출지문 18번 봅니다. 거밀집 이론에 의해서 A, B, C 모형 형태를 묻죠. 21회, 24회, 27회 많이 나왔네요. 32부터. 계속 나오죠, 최근에. 자, A, B, C 부동산 네모 박스 봅니다. A 부동산은 수탄이 1.1, 공탄이 0.9,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 무슨 형? 수렴형. B 부동산은 수기가 마이너스 0.6, 기울기는 무조건 절대값이죠. 부를 무시하자. 공곡 기울기는 1.2,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 무슨 형? 수렴형. 문제 잘 푸시네 이제. C 부동산 수기가 마이너스 0.5, 공기가 0.5 하면 절대값이니까 같아. 무슨 형? 순환형. 이런 문제 하면 기분 좋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되시겠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수탄이 클 때, 공탄이 클 때, 수탄이 클 때 수렴형, 수기가 클 때, 공기가 클 때 공기. 자, 여기까지 경기병 마치겠고요. 어쨌건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제가 첫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기억나시죠? 최선은 언제나 110이다. 110입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고 110%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